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나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흔한 질병은 아니거든요. 사실 전 세계 1% 내외도 안 되는 굉장히 드문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즉 면역 체계가 인식을 잘못해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서 통증, 부종, 변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손가락이 아파서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그거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아. 류마티즘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퇴행성인지 류마티즘인지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발병 부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 체중 부하가 크게 걸리는 이 큰 관절에 주로 걸리게 되고요.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작은 관절들에 잘 생기게 되고요. 또 어느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양쪽 그리고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아픈 시간의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많이 쓴 후, 그러니까 신체 활동 후에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조조광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많이 붓게 되고 손마디가 뻣뻣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현경 씨의 경우에는 주로 한쪽만 통증이 나타나는데 또 무리하고 난 뒤에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상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크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관절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문제라는 거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연골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 뼈마디에 중요한 존재인 연골이 우리의 관절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릎 관절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관절을 이루는 뼈 두 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연골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연골이 우리 관절이 움직일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절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 연골도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체중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무릎 관절인 것이죠.